전국에 계신 단꿈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미석 선생입니다. 야, 이번에 문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회 심합니다. 그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이거 중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상이거든요. 과거에 고급 어려웠던 수준보다 플러스 1 정도 더 어려웠어요. 역대급으로 어려웠는데 나 이럴 줄 알았어. 왜냐면 이게 공무원 시험이 여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낼 수밖에 없거든. 그럼 저는 공무원 시험도 아닌데 선의의 피해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대비한 자에게는 또 해볼 만한 시험이다. 어렵지 않다. 대비하면. 근데 대비하지 않은 자는 완전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잉크다 소리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있었다. 전회차보다 어려웠고요. 생선 사건이 지문과 선다에 출제돼서 체감 난이도가 상승하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좀 어려운 기조를 유지할 거다라고 봅니다. 16번, 50번 그렇고 깜짝 놀랐네 보고. 저도 처음 보는 사료가 나와가지고 저도 보기로 풀었어요. 보기로. 뭐 맞추긴 다 맞췄는데 저희만 25년 했으니까. 근데 선다 보고 뭐야? 그래서 보기로 답을 찾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시기를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게 이제 40번하고 47번이었습니다. 자, 시대별 출제 비율을 보시면 전근대사가 54%고요. 근현대사가 46%가 출제가 됐습니다. 주제별 출제 비율을 보시면 정치사가 역시 정치사예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그래서 60%, 경제사회문화가 24% 출제되는데, 자, 도형 표현도를 한 번 더 시험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대사,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가 이제 27문제, 대원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때까지가 2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시대별 출제 비율은 대략 이렇습니다. 보통 고려, 조선, 근대 일제가 가장 많아요. 자, 분류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정치 29문제, 그리고 나머지 거를 다른 파트가 골고루 차지하고 있는 형태. 요건 불변인데, 이번 시험에 이제 새로 변화된 게 생소한 사료, 디테일한 지문 고르기 이런 것들이 수험생 여러분들을 곤혹스럽게 했을 것이다. 그럼 가장 좀 난이도 있고 귀감이 될 만한 문제 베스트 5문제를 뽑아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맞았다. 그럼 재수업 안 들어도 돼요. 다 맞았으면 재수업을 왜 듣겠어요? 바로 시험 보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 보자고.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는 양규라는 말을 듣고 양규는 고려시대 거란의 침입에 맞섰던 장군이신데 요거를 알아야 돼 일단. 자, 거란이 11세기에 쳐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윤관 등의 여러 군사에게 윤관 나왔잖아. 윤관 같은 경우는 12세기에 쳐들어온 여진족을 막은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진족 vs. 그러니까 11세기, 12세기니까 순서가 대략 이렇게 될 거예요. 적군이 30일 동안 귀주성을 포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귀주 대첩이라면 거란의 3차 침입, 강감찬의 귀주 대첩. 그러면 여기구나. 여기가 다야. 이렇게 체크한 학생이 태반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뒤를 읽어보면 막서라고 나옵니다. 막서가 누굽니까? 막서. 고려는 고려죠. 근데 몽골의 1차 침입을 막아낸 분이 막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서 장군은 몽골이니까 몽골이 언제 쳐들어와 우리나라? 13세기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는 귀주성이 사실상 이 문제의 맞고 틀림을 가르는 키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난이도 살짝 있는 문제지. 이 정도 문제는 저는 조금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위협을 느낄 정도. 뭐야? 뜨끔한 정도. 풀 수 없을 정도는 아닌데 함정을 판 살짝 예리한 정도의 문제였다고 보면 되는데 그 뒤 문제들이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수험생들 몰라요. 이것은 국회의사당의 중앙홀에 있는 누구의 흉상이래? 안창호, 양기탁, 신민회거든요. 근데 국권 피타리오는 서간도 삼원보로 건너가 경학사와 신흥강습소를 주도하였대. 이것만 보고 모른다니까 수험생들이. 그거 어떻게 해? 배워야지. 누구냐면 이동영 선생님이에요. 이동영 선생님. 일단 보자고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이게 이동영 선생님이거든요. 정답 1번이고
근데 또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물어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푸냐면 누군진 모르겠는데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를 조직한 임병찬은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임병찬이 국회의사당에 얼굴이 오를 만큼 막 그렇게 대대적으로 유명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훌륭하신 분이지만 독립투쟁 과정을 저술한 한국 독립운동 시절, 이건 박은식이거든. 만약에 이분이 경학사 시민이었다면 이분의 업적에서 함께 배웠을 텐데 경학사 이쪽 우리 배운 적이 없거든. 박은식 관련해서. 이거 여운형이잖아. 여운형에서 무슨 경학사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마양국 평화회에 특사로 파견된 분은 이준, 이휘종, 이상설인데 이준은 병사시고 이휘종, 이상설은 저기 막 영국, 미국으로 다니다가 저기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한 분이 이상설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분들은 아닌 것 같은 거지. 이런 분들이었으면 배웠겠지. 관련 업적으로. 이분이겠구나. 모르면 이렇게라도 풀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모른다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알고 푼 거나 모르고 푼 거나 맞춘 거 똑같거든. 전 실전을 가르칩니다. 실전 기술. 싸움의 기술이죠.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닝 빼고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도 상관없다. 그래서 내 처음에 자료를 몰라도 보기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예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문제도 어려워요. 이건 선생님들은 알 텐데 이게 이제 강주룡의 을밀대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아이콘 그러면 전태일을 떠올리는데 북한에서는 강주룡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을밀대는 누가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서 농성하신 노동자거든요. 이분이 1930년대 초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푸는 문제. 근데 이것까지 잘 모르지 학생들이. 이건 보통 뭐 교과서에서도 메인으로 나오지 않고 뭐 살펴보기 이렇게 부록 같은 데 잠깐 나오거든. 생소한 거죠. 조선 노동총동맹과 조선 농민총동맹이 창립된 게 1927년인 걸 알아야 풀지. 예? 그럼 이 전이잖아. 20년 되니까. 전국 단위의 조직적인 조선노동봉제회는 1920년이거든. 이걸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전시징용 정책에 반대해서 징용 나오니까 징용이라는 건 뭐예요? 요거는 바로 37년 중일전쟁 이후잖아. 그러니까 30년대 초반 이후의 사건. 이게 답이겠죠. 회사령은 10년 되니까 말이 안 되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1929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몰랐다 치자. 뭐 강주룡이 뭐 30년대 초반인 걸 몰랐다 쳐. 근데 쫙 연도를 붙여봐. 강주룡은 몰라도 이거는 알아야지. 이건 배운 건데. 이것도 모르면 못 푸는 거고. 그럼 27년, 20년, 10년, 29년인데 혼자 이게 37년 이후잖아. 그럼 얘가 답이죠. 튀니까. 이후의 사건이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라도 풀어야 돼요. 이렇게 푸는 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가 없을 때 잇몸으로라도 물어뜯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헷갈리라고 낸 문제인데 여기 보면 민의원 참의원 나오죠. 이거 보고 이공화국인 줄 알면 큰일 난다 그랬지 수업 시간에.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는 처음에 그 일공화국 때도 있었다. 다만 시행이 안 됐을 뿐이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부통령 나오면 무조건 이승만 10대라고 그랬잖아요. 20대부터 총리를 쓰니까. 근데 재선회의에서 1차 중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직접선거. 요거. 직접선거. 직선제 선거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헌법에서 직선제에 뭘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헌법을 바꾼 1차 개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를 한번 볼게요. 나를 보니까 쭉 보니까 대통령과 부통령 아직도 이승만 때인데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 즉 이승만은 1항의 단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대. 1항이 뭐야? 여기 보면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다.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미국처럼 뭐 4년 두 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출마 못 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보면 이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그 다음번 선거에도 영원히 출마할 수 있다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중임 제한 폐지가 되는 거죠. 그럼 중임 제한 폐지는 뭐예요? 2차 개헌이죠, 뭐 2차 개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불렀고 이거를 4.4 호입 개헌이라고 불렀거든요. 4.4 호입 개헌. 그러면 보자고. 하나 헌법. 재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는데
재헌국회라는 거는 6.25 전에 이미 임기가 끝났고요. 6.25 전쟁 중에 진행된 게 이게 1952년이거든. 이게 1954년이고 그 다음 문제는 이연도 모르면 못 풀게 나왔어요. 진짜 어렵게 나왔어. 그럼 여기는 이제 52년에 뭐시기냐 만들어졌으니 6.25 전쟁 도중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재헌국회가 아니라 2대 국회죠. 그러니까 틀렸지. 재헌국회는 6.25 전쟁 이전에 임기가 끝났어. 계엄령 아래 국회에서 기립표결로 통과되었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2번이 답이네. 이걸 부산 정치파동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조항을 담고 있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7차 개헌, 유신을 말하는 거고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를 규정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대통령 선거인단은 8차 개헌입니다. 전두환. 자, 5번 가나 호헌동지회 결성 이후 개정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호헌동지회라는 것도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어. 요것도 54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역대급이지. 이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도 안 나왔고 교과서에도 없었고 심지어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 여기에 나왔다. 학생들이요. 엄청 물론 이제 이걸 확실히 알면 여기에 유혹당하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을 주눅들게 하는 그런 선도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52년과 54년 사이를 묻는 거거든. 중화인민공화국이 뭔지 아세요? 이걸 모르면 또 못 풀어.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가고요. 공산당한테 쫓겨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에요. 중국. 그럼 중국하고 수교한 게 언제? 이거 노태우 대통령 때거든. 근데 이건 지금 이승만 대통령 때를 묻는 거니까 이건 틀렸고 이건 YS고 베트남 파병이 시작된 건 64년 이건 박정희 대통령 때 판문점에서 6.25 전쟁 전전협정이 초인된 건 1953년 7월 27일 잠깐 그러면 여기까지 봤어. 그러면은 52에서 54가 있어요? 없지. 네? 있네. 요게 답이네. 요게 답이고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 체결된 게는 이게 1950년이에요. 50년. 근데 선생님 이거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아닌가요? 그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은 또 1950년이네. 뭐 이게 이것도 첨단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작정을 하고 된 거다.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에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 근데 광주대단지 주민 5만 명 대규모 시위가 나온 적이 없어. 이것도 생소한 거. 이게 뭐야? 경기도 광주로 사람들을 강제로 보냈다는 거예요. 차량을 탈취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게 생소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강제로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 살아 그러면서 강제로 이주시킬 정도면 이거는 군사정권 하려고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건 박정희나 전두환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풀면 풀리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 수험생들이. 이것도 어려운 문제. 이거 처음 나왔어요. 이거 경기도 광주 대단지로 우리 국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남북한의 유엔에 동시가입한 게 노태우 대통령인데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 이미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도 이제 민주화의 서막이 막 이제 그 향기가 날 때거든요. 이건 노무현 대통령은 입이 이제 세상이 바뀐 뒤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한반도 비핵화 이것도 노태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노태우는 일단 답이 될 수가 없죠. 똑같은 게 두 번 나왔으니까. 남북 쪽이 박정희 대통령 가장 유력합니다. 일단 체크해놓고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착수했다. DJ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 DJ 때 강제로 이주시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박정희니까 이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전두환 들어갔으면 더 헷갈리는 문제 될 뻔했습니다. 정답 4번인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역대급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물론 뭐 다음 시험에 살짝 쉬워질 수는 있어요. 원래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인생 그래프도 그렇고 주식 그래프도 그렇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은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보다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우상향은 계속될 것이다. 왜? 공무원 시험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국사 진짜 지구 끝까지 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독학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자격증 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고의 전문가와 손을 잡으셔서 한 번에 공부하고 한 번에 자격증 따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이번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원하는 자격증 따서 본인의 꿈을 향해 가시면 되고, 다음번 51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태건 선생님의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승리해 봅시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